이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상하권 뭐 별로 길진 않았다.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예, 뭐가 됐건.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마 10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고딩 전용입니다. 여기 중딩 내용들이 별로 섞여 있지 않아 가지고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합니다. 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렸고요.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자, 완전 디테일까지 제대로 정리하려면 이거 거의 한 달 이상 분량이거든요. 사실은. 예? 아이고, 사실 수박 겉핥기 정도는 아니고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이 수박이 빨간색이긴 하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할 거예요. 네, 쪼개는 게 어디야. 대부분 수박 초록색이라고 이해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우리는 쪼개서 안에 빨간색인 것도 볼 거고요. 어머 이씨 까만색 씨도 박혀 있어요까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아 달달하구나 빨간색이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할 거고 네, 수박 주스를 만들거나 그런 어드밴스한 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래요. 이거 전에 한번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표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그냥 좌표 두 개 빼면 돼요. 그죠?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네요. 그죠? 크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빼자란 얘기예요. 그죠?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1, 3이에요. 그죠? 그럼 3마일에서 거리가 나와요. 그죠? 근데 1마 3에도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마투의 절대값 씌워서 네, 거리는 얼마든지 어렵게 나오더라. 그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빼서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는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좌표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가 된다. 자, 두 점 사이에 이번에는 평면화 됐어요. 평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면되면 봤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날아갈 때 여기 좌표가 하나 찍히고 좌표가 하나 찍혀요. 그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좌표가 x1, y1, 여기에 좌표가 x2, y2 이렇게 찍혔다 칩시다. 자, 이렇게 날아가요. 이 거리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무슨 짓을 하게 된다? 피타피타질을 하게 된다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 좌표 x1이고 여기 좌표 x2면 여기까지 이 거리가 결국에 x1에서 x2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빼서 절대값이라고요. 그죠? 근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뺀값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빼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제곱할 거니까요. 그죠? 피타피타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x, x끼리 차이, 거리를 계산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요. 삼각형에서. y끼리 거리를 계산하면 y좌표끼리 거리를 계산하면 요렇게 잘려가지고 요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죠? 당연히 제곱에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네. 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자, 그렇다면 공간상에서의 두 점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씨 수박 주스 안 맞는다 그래 놓고 또 수박 주스를 처음 만들려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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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 구조 배우잖아. 입체 구조 두 점 사이에 좌표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세 개짜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x축 y축 왜 주스를 갈고 있지 또? x y z 세 개의 좌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상에 떠 있는 한 점 공간상에 떠 있는 한 점이고요. 그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는 시도를 하게 돼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의 좌표. 그죠? 대대대대대떼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펼치면 되잖아요. 네? 펼치면 되잖아요. 안 펼쳐요. 미쳤어. 이거 왜 펼쳐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기 90도고요. 그죠? 그럼 요거 해가지고 요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해가지고 요 길이 최종적으로 피타피타지를 두 번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공간상의 두 점. 여기 좌표를 만약에 x1, y1, z1이라고 하지 말까? 하지 말자. 주스가 너무 세다. 네, 세 점은 나중에 합시다. 이거 하다 보면 계속 가게 돼가지고 네, 넘어갈 거예요. 좌표 평면까지만 정리합니다. 와씨, 네 분점이래요. 우린 뭐만 얘기했어요? 중학교까지는? 중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중점은 뭐야? 두 점 좌표가 주어질 때 그거의 딱 중간 지점, 그거를 중점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밖에 안 했어요? 수직선상에서의 중점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게 될 거야? 이 자식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가봅시다. 평면상에서의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중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점 두 개 있을 때 이 두 점의 중점 구해보자. 이런 시도. 그죠? 그죠? 어디로 확장이 됐어요? 중딩 때까지는 수직선상에서의 중점만 구했었는데 거리가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평면상에서의 중점이네요. 수직선상의 중점이 아니라. 그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길이하고 2분의 1 하면 되는 여기 좌표 x1, y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해봅시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요 삼각형 닮았고요. 요 길이 같아요. 그죠? 그럼 x1하고 x2 사이에 중점 구하면 될 거고요. 그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y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와, 그래서 1차원상의 수직선상에서의 중점 그리고 좌표평면 2차원상에서의 중점 뭐 딱히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좌표 하나 추가된 거 차이 정도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뭐가 될 건 봅시다. 내분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분점. 그죠? 내분점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와, 여기 외분점 많이 다루지도 않네. 자, 뭐가 될 건 내분점만 갑시다, 일단. 내분점은 말 그대로 뭐야? A하고 B 어떤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분할하는 점이 두 점의 내부에 찍혀요.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내부에 찍혀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길이의 비율로 내분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뭐 직관적으로 상황을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는데요. 그런 공식이 왜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유도할 겁니다. 자, 내부로 분할하는 점, 내분점.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평면상에서 좌표값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x1, 여기는 얼마? x2. 그죠? 좌표가 주어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분할하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x. 이렇게 내분하는 점, 분할하는 점의 좌표가 x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분할하는 점 x가 궁금해요. 그죠? 그죠? 자, 전에 중점을 얘기했던 건 뭐야? 1대 1이고요. 그죠? 딱 중점일 때는. 그때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가지고 절반 나누면 바로 중점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죠. 1에서 어디까지? 7까지였다 칩시다. 그죠? 근데 이거의 중점을 구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였고요? 6이었어요. 그러니까 3 더 가면은 그게 중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에 3 더해가지고 4가 중점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돼요? 좌표 끝값 1 더하기 7 두 개 더해버리고 2로 나누면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중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 3대 2의 내분점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돼. 그죠? 3대 2의 내분점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좌표 x1, x2가 주어질 때 뭘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도해 볼 거야,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거고요. 상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하고 요거 길이의 비가 3대 2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와요? x에서 x1까지 요쪽 길이 나오겠지. x-x1 하면 요쪽 길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거 대. 이번엔 어디서 어딜 빼야겠어? x2에서 x를 빼야겠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대? 우와, 씨, 이게 3대 2가 돼야 된대요. 그죠? 자, 비례식으로 세웠습니다. 맞죠? 길이 대 길이의 비는 3대 2가 되게 내분점 x를 찍어주세요. 자, 무슨 짓 할 거예요? 자, 이거하고 이거 내항한 거 보면 것 같아요. 그죠? 3x2 마이너스 3x 이퀄 2x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린 뭐 구하고 싶었다고요? 그죠? 그럼 x는 이쪽으로 던져버립시다. 그죠? 그럼 여기는 5x 돼버릴 거고 이퀄 얼마? 3x2에 플러스 2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우 씨, x는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 뭐였다고요? 내분하는 점 x의 좌표. x는 뭐가 되고 끝나요? 5분의 3x2에 플러스 2x1이 돼버리겠네. 아, 구할 수는 있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네. 그죠? 이해돼요? 아, 딱히 공식을 뭐 모른다고 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긴 있는 거였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돼요. 13번 풀고 끝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한 번 이해했긴 했어요. 당연하네 씨 뭐 그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공식화시켜서 이걸 기억하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식화 시킬 거예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내용을.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좌표값 들어오면은 게임은 끝나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식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를 빼면 여기 좌표 x, 여기 x1, 여기 x2. 그죠? x에서 뭘 빼면 더러워. x에서 뭘 빼면 x1을 빼면 왼쪽 길이. 그죠? 자, 뭐에서 뭘 빼면 x2에서 x를 빼면 오른쪽 길이. 근데 여기 길이비가 얼마라고요? m 대 n이라고요. 일반화 시킨다 그랬잖아, 이 자식아. m 대 n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고요. mx2 마이너스 mx 이퀄 얼마?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뭐 구하고 싶었다고요? x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식도 넘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m 플러스 n에 x 돼버릴 거고요. 이 새끼 이쪽으로 넘깁시다.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될 거고 이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구하고 싶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x 이퀄로 정리해야겠네요. 그죠? x 이퀄 얼마? m 플러스 n에 mx2에 더하기 nx1이라고 공식을 최종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랑 다를 게 뭐예요? 일반화에서 mn으로 했잖아요. 아까 3대였는데. 이해했어요. 딩딩시키. 자,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좌표가 여기 만약에 어떻게 여기 마 2였다 치자. 그죠? 여기 얼마? 좌표가 5였다 칩시다. 그죠? 이 자식을
이 4대1, 3대2, 아까 했던 3대2로 할까?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때려 넣으면 되겠네요. x 이퀄 얼마? n 플러스 n이니까 n 플러스 n 5 돼 버릴 거고요. mx2 3, 5, 15 될 거고요. 그죠? 플러스 얼마? nx1 플러스 nx1 마사 되겠네요. 그죠? 우와, 씨발 그래가지고 어떻게? 5분의 11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마이와 5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공식을 이용해서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분점 공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분점이 없지? 이 새끼들 이거 외분점 빠졌나? 설마? 자, 뭐가 됐건 여기까지 일단 내분점에 대한 이해가 끝났습니다. 공식 유도할 수 있겠죠? 네, 유도는 당연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을 솔직히 못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죠? 그리고 기억을 한다선 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지같이 헷갈려요. 그지같이 헷갈려요. 위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위치 파악이 안 돼요. 문제 구조가. 변수들의 위치 파악이 생각보다 그지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푸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m 대 n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1, x2였어요. 그죠? 자, 내분점 우리 뭐 구하고 싶어요? x값 구하고 싶어요. 그죠?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n뿔n이 따라와요. 여기 n뿔n. 그죠? n뿔n. 문제 풀 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m 대 n 써주고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 3 대 2 뭐 이렇게 쓰고요. x1 좌표값, x2 좌표값 이런 식으로 쓰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른쪽에 x 이퀄 n뿔n 그대로 들어오고요. 크로스 mx2, 크로스 mx2, 크로스 nx1이에요. 형태를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어떤 공식을 결국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항상 뭘 기억하게 돼요? 형태 자체를 기억하게 됩니다. 형태를 기억합니다. 무조건 문제 풀 때 써주고요. x1, x2 좌표값 써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모는 n뿔n 크로스 mx2 더하기 크로스 nx1 이 형태가 결국 뭐였다? 내분점 공식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문제 풀면 개같이 헷갈려요. 댕댕 헷갈리거든요. 자, 무조건 이런 형태로 써주고 누가 고생하는 게 편해요? 문제 풀 때? 손이 고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플로팅 됐다는 표현 쓰는데요. 뭔가 상황과 변수와 내용과 이론들이 막 공중에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를 정리하는 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손이 고생하는 거. 써버리면은 좀 덜 헷갈려요.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자,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자, 이 자식을 확장시켜가지고 뭐로 가져요? 좌표 평면 위에 내분점 구하래요. 그죠? 자, 이건 하나만 딱 이해하면 게임이 끝나요. 자, 이거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좀 이따 할 얘기고요.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좌표. 그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여기 x1에 y1이고요. 여기 x2에 y2가 있다 칩시다. 그죠? 자, 이거에 m 대 n 내분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의 좌표.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결국에 요점 좌표가 뭐야? 요 내분점의 x좌표죠. 그죠? 그런데 요게 m 대 n이면 요 바닥도 m 대 n이 돼 버리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짓을 하게 돼? x1하고 x2 사이에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두 점 사이에 내분점 x좌표야. 맞아요? 자, 여기 딱 잘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 y1 좌표 일로 끌고 와서 y1 좌표 여기랑 y2 좌표 사이에 또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죠. m 대 n 내분점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X 요점하고 요점, A점하고 B점 사이에 Y좌표의 M 대 N 내분점 요 좌표를 구하는 거고 결국에 그게 여기 내분점의 Y좌표야. 그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끝났네요, 그러면. 그죠? 결국에 차원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2차원상의 내분점을 구하는 상황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상황을 똑같은 형태로 한번 반복하면 돼요. 그죠?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그죠? 끝. 넘어갑니다. 자, 무게중심 갑니다. 무게중심이 뭐였다 그랬죠? 우리 무게중심 앞에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무게중심 어떻게 작도하죠? 2대1. 그건 결론이고 이 자식아 작도 그리는 방법.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기 때문에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죠? 여기 중점 똑같게 자르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무게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무게 똑같아요. 찰랑찰랑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 짓을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 어느 위상을 바라봐도 무게는 균이라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죠? 네, 이게 무게중심이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유도 안 합니다. 이거는. 유도는 본 커리로 넘길 거고요.
와, 무게중심을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관찰하고 끝냈었어? 그냥 삼각형 던져놓고 와, 작도해보니까 무게중심 나오더라 이러고 끝냈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다뤘던 모든 내용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좌표계로 끌고 갑니다. XY 좌표 표면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좌표 표면상에 삼각형이 날아가면 요점 좌표, 꼭지좌표, 꼭지좌표, 꼭지좌표 x1, y1, x2, y2, x3, y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좌표로. 그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점 꼭지점의 XY 좌표가 결정이 됐다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결정되더라? 좌표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요. 요거의 삼중점, 세 개 평균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요 중간 어디쯤에 세 개의 점의 가장 균일한 위치,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x값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요. 평균점.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고요? 무게중심. y좌표도 똑같이. 그죠? 자, 요것도 유도하는데요. 나중에 유도 과정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녀석은.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네. 넘어갈 거예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래요. 한 점과 기울기. 자, 다 때려치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직선을 결정해서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몇 개 결정돼야 돼요? 두 개 결정되면 돼요. 기울기하고 절편이 결정되면, y절편이 결정되면 직선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와, 이것도 항등식 이론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 항등식이에요. 왜 항등식이에요? n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어? X에 들어간 거랑 응? 자, 한 점이라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2, 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에 어떻게 2,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M 네, 기울기가 m인 직선. 그죠? 이거는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2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y마 3에 m의 x마 2였다 칩시다. 이거 직선이죠. 네. 기울기가 마구마구 직선. 그죠? 그런데 n값이 어떻게 주어진 거간에 x가 2일 때 y3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돼. 그죠? n값이 뭐가 주어지건 간에 m값에 상관없이 임의의 n값에 대해서 임의의 k값에 대해서 어떤 k값이 주어져도 이거 어디서 들었던 표현이죠? 항등식. 아, 항등식에서 들었던 표현이에요. 그죠? 모든 내용들은 다 연계가 됩니다. 고딩 수학은 특히나 연계성이 좀 더 세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n값이 어떻게 주어진 간에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요? x 이퀄이 y는 3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지. 맞아요? 네, 이건 무조건 0 되니까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 m은 뭐였다고요?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이렇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가냐.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그죠? 근데 이 새끼는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2-3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직선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야? 2-3. 아이씨, 2-3 여기 아니네요. 자, 2-3 대충 찍읍시다. 이 직선은 기울기 n값이 마구마구 변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은 무조건 지나? 2-3은 무조건 지나. 그러면 2-3 지나, 2-3 지나, 2-3 지나, 2-3 지나. 그죠? 요 새끼의 정체는 뭐란 얘기가 돼버려? 뭔진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마구마구 변해도 얘는 무조건 어떻게 2-3에서 회전하는 형태. 그죠? 기울기에 따라서 마구마구 변하는, 기울기가 마구마구 변하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직선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러면 네. 2,3만 충족되면 되고 기울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변해. 나머지는 확정이야. 요 구조는 확정이야. x마2 y마3이라는 구조는 확정인데 요걸 지나고 기울기 m의 직선 이렇게 표현해더라잖아요. 요 팩터는 이미 확정이고요. n값만 플러팅으로 남아있는 거야. 결정 안 된 형태로. 근데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무조건 되니까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고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그죠? 맞아요? 항등식 이론이 아직 퍼펙트하지 않아가지고 피부에 안 와닿는데 이거 원래 본수업에서 들었으면 애들 막 울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나요? 그러면서 하여튼 자 뭐라고요? 이 자식의 운명은 뭐였다고요? 2-3을 무조건 지나는 형태, 기울기가 마구마구 변하는 직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라고 이름 붙이게 되냐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은 뭐예요? 고정된 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자 무슨 운명을 가진다고요? 2-3을 예를 들어서 그죠?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m이 마구마구 변하는 형태의 직선. 그죠? 와 지금 솔직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요 점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예?
사실 이거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요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이에요. 예를 들어 3이었다 칠까? 그럼 y콜 얼마가 되고요? 이걸 3x가 돼버리고요. 절편 비결정하면 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변수만 결정하면 끝나니까.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요 구조인데 2-3이니까 x가 2일 때 y는 3 돼야 돼. 그러면 b는 마3이네? 이렇게 결정해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냐 하면 와 정점을 지나는 직선 구조 항등식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또 장난을 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답을 찾는 거는 정말 아주 이 주제에 대해서 100개를 해야 되는 100%를 해야 된다면은 답을 찾는 거는 한 3%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 요 챕터에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은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10-6이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역시나 뭐 결정하면 끝난다고요? 기울기하고 절편 결정하면 끝난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두 점이 주어지면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좌표 두 개 주어지면 그죠? x값 변화량 대 y값 변화량에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이거분의 이거에서. 그죠? 그럼 결국에 뭘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치자. 2x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절편값 p값 결정하면 끝나겠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은 항상 무슨 게임이야? 변수 두 개를 결정하는 게임이거든요. 끝났다는 거 보이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홀드할게요. 자, 다시 갑시다. 아저씨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다시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3번으로 갑니다. 자, 질문은 해석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에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의 좌표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점 A가 떠 있고요. 점 B가 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위에? x축 위에 있는. 그럼 알랄랄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x축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좌표는 어떻게 돼요? x.0가 돼 버립니다. 그죠? y좌표는 0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x마 1의 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죠? a에서 b에서 p까지. 이게 AP 길이. 뭐?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AP의 제곱이에요, 이게. 그죠? 맞아요? 자, 이퀄 네가 불러. x 뿔투 이 자식아. 뿔투 제곱 빼서 제곱이니까. 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플러스 얼마 이번에는? 아니요. 여기에서 빼기 마이니까 뿔투로 바뀌죠. 두 좌표를 빼게 돼 있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두 좌표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마이니까 뿔투로 바뀌어야 되죠. 네, 끝났잖아요. 이게 뭐고요? BP의 제곱이고요. 근데 두 개가 똑같아지는 x좌표 이거 전개해가지고 x값 구하면 끝나겠죠. 네, 끝. 다음 진도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진도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 104페이지. 이씨, 멀리도 갔네. 자, 여기에요. 그죠? 자, y콜로 표현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 직선의 식을.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퀄형의 형태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 귀찮아. 다 꺼져. 혼자 있고 싶어. 다 보내버리고 0의 형태로 만들어내. 0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과 가시게 되면은 거기 미적 2쯤에 이게 나올 거예요. 미적 2쯤에 음함수의 표현법 해가지고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는 함수의 표현법을 이퀄형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을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함수의 뭐 본질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기울기도 몰라, 절편도 몰라,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형태의 직선식을 이렇게 y콜로 고치면 뭐 조금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표현된 걸 y콜로 고쳐서 기울기와 절편을 노출시켜서 알고 싶은 것들 판단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자, 두 직선 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위치관계를 얘기합니다. m값은 뭐라고 부르고요? 기울기.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고요. 그래서 n값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평행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같으면 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해 버릴 거고요. 그죠? 절편이 같지 않다면은 만나지 않아요가 돼요. 평행요가 돼 버릴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으면 일단은 기억할 텐데 혹시 기억하세요? 안 했어. 몰랐어. 안 해서 몰라요. 자, 결론만 기억할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나중에 추적할 거고요.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될 겁니다. 한 100번 이상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y콜 얼마? 2x 하고요. y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x 얼랄라. 이 자식하고 이 자식 기울기. 그죠? 곱하니까 얼마 되죠? 곱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오, 마일이 돼요. 그죠? 이런 상황일 때는 두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다?
수직으로 만날 때. 그죠? 네, 90도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은 어떤 상황이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일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려보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렇게 2분의 1 그려보고 2 그려보면요. 이 대충 아름다워져요. 대충 아름다워지거든요. 자, 뭐가 됐건 결론은 뭐라고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무조건 마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와, 공식 개 쓰레기같이 생겼네요. 한마디로. 그죠? 네, 공식 아주 쓰레기같이 생겼고요. 자, 말 그대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떤 점 x1, y1 그리고 어떻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음함수의 표현법 나왔네. 그죠? 음함수의 직선 표현법 나왔고요.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런데 여기 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이것도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네, 그렇긴 한데 의미 없다예요. 뭐만 의미 있겠어? 뭐만 의미 있겠어? 그쵸. 수직만 의미 있겠죠. 좀 더 낫네. 자, 왜요? 야, 이거는 자, 수직으로 갈 때는 왜 의미가 생길까? 자, 애기가 설명해 봐요. 왜 수직으로 갈 때는 의미가 생겨요? 이 자식이.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 그죠? 애기, 집중. 제일 짧은 거리. 그죠? 90도로 갈 때보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삐꾸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삐꾸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길어져요. 그죠?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와,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거리 결국에 그걸 뭐라고요? 최단 거리.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의미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최단 거리밖에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리, 그걸 최단 거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2, 3이었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얘가 y 콜 뭐 2x의 마삼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어? 3이랑 마삼 빼고 3이랑 못 빼서? 못 빼서? 아니요. 아니요. 3이랑 마삼을 빼요? 어떻게 빼요? 6 아니에요? 뭐가 6이에요? 거리가요? 누구 맘대로 6이에요. 그게 정답이어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구해볼 거예요. 공식이 없어도 구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공식이 없어도 점과 직선 사이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어? 피타고라스. 아니요. 자, 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 점 하나 알고 있고요. 요거 기울기 2짜리예요. 근데 어떻게 간다 그랬어? 수직으로 만날 때가 최단 거리죠. 그죠?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y 콜 마이너스 2분의 x가 될 수밖에 없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는 기울기 곱은 마일 된다. 방금 전에 봤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요 점 지나고 요거 대입해가지고 절편값 B값 결정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요 직선식이 나와버리지. 그죠? 요 직선식하고 요 직선식하고 연립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요 접점 좌표, 교점 좌표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연립하면. X가 예, 이식하고 연립하고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잖아. 두 점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 좌표 구하는 게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교점 좌표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교점 좌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두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할 수 있죠, 이제? 자, 그 짓을 뭐에 대해서 한 거야? x1, y1 놓고 ABC 변수를 놓고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면은 요 공식이 튀어나와요. 유도 과정이 결국에 우리가 했던 과정을 변수 AB, 변수 ABC, x1, y1 놓고 졸라 똑같이 따라하면 요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는 최초에 뭐였죠? 2x의 마이너스 y의 마삼 이퀄 0 잡게 되고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두 개 들고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뭐가 나오겠다는 얘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모에 뭐가 있고요? 요거 a, b 루트 물고 제곱 들어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근데 요거 대신에 여기 x1 들어가고요. 요거 y 대신에 y1 들어간 형태가 절대값 물고 분자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형태를 기억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차피 이 공식은 미친 듯이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홀드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다시 출발할게요. 자, 마지막 10 챕터는 10 테마 10은 두 개로 나눠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자르고요. 내일 나머지 마지막 파트 두 번째 파트 정리하도록 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 그냥 고생들 하셨어요. 종료.